자, 다음은요. 역시 여기도 이제 어떤 집 공간과 관련된 기사네요.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저를 마련했죠. 근데 지금 그 사저를 마련하기 전에 머물던 집이 양산에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각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거를 매입한 집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9억으로 알려졌어요. 산 돈이. 근데 지금 26억. 그러면 13년 만에 차익이 17억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통상 뭐 집은 사면 오르니까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문제 삼았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이런 시세차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대통령의 사저가 굉장히 차익을 거두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일각에서는 이거 시세보다 좀 비싼 거 아닙니까? 26억은. 그러나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8억대,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금액이 있네요. 8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에 지금 산 걸로 나오고 있죠. 이 가격에 산 집을 직거래로 26억에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직거래니까 이게 뭐 알려지지 않겠죠, 누군지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 그리고 지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공시지가는 3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매매는 26억이 됐죠. 시세상 뭐 한 최대 20억이 적정가 아닌가. 그러나 대통령의 사저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이 정도 가격은 가능하다. 뭐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크게 비싼 건 아니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상한 의원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저는 이건 내로남불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먼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돌아갈 때 뭐 사인이라는 관점에서는 본인의 집 매각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요. 충분히 했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으로 있는 불로소득을 최고로 제약시해서 숱한 정책으로 세금으로 다 뽑아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본인은 마지막에 10몇 년 동안 있어서 집값이 올랐어. 그걸 가지고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약시하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하고 각종 세금을 해가지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인데 막상 알고 보니까 본인도 그렇더라. 그래서 그건 아마 국민들의 감정을 상당히 불지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일부러 싸게 또 팔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서 금액들이 이렇게 제시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가 나와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또 사인간에 그래고 예. 물론 뭐 밝히지는 않겠지만 또 대통령 집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격은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또 이렇게 명확한 가격이 또 형성되거나 그러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아마 그 상당히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가격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주택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데 그 차익으로 더 좋은 집을 갖다. 대부분 국민들도 그렇게 사는데 똑같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사로 다뤄지겠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자, 이종훈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원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을 배출한 땅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죠. 아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쓰던 차, 중고차라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거는 보통 차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퇴임을 하고 여기 있다가 대통령이 됐대. 이러면 사실은 대통령을 배출한 그 집. 명당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른바 명당.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는 명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부에서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뭐 부동산 불로소득 얻는 사람들 다 제약시하고 뭐 죄인처럼 몰아가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재학시했다고 하는 그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많이 때린다였잖아요. 대통령도 세금 내겠죠. 그렇죠. 냈겠죠. 이게 차익이 네. 났으니까요. 저걸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본인이 17억이라는 차익을 다 가졌다면 그렇죠. 신고된 정말 금액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죠.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본인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소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본인도 이득을 취한 꼴은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매각 시점이 지금 2월이잖아요. 올해 2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피크를 찍을 때 팔았다면 더 큰 문제겠지만 아. 이제는 본인이 매각을 해야 되는 시기에 판 예. 거예요. 판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조를 장만하기 위해서 여러 네. 가지 이제 필요가 있었으니까 매각이 된 그렇죠. 거예요. 자, 김상일 평론가 그다음에 장희찬 단장 두 분께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저는 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들쑤시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퇴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뭐 이게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고 예. 퇴임하는 대통령이에요.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퇴임하는 대통령을 막 물어뜯기 위한 것처럼 느껴져서 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불행한 대통령을 또 만들려고 그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뭐 불법이 아니고 세금 다 내고 했고 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막 자극적으로 기사를 쓸 일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 인이시계라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 시계, 문재인 예. 대통령 시계. 그 420만 원에 팔린 적도 있거든요. 그 기념품이잖아요. 청와대 네, 기념품.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집이에요. 사실 예. 역사적으로. 예? 어떤 사람들에겐 더더욱. 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걸 일괄적으로 무조건 뭐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논리를 가져오고 저렇게 논리를 가져오고 꼭 그래야 하나? 예? 퇴임하는 대통령이 마무리를 좀 잘하게 해주고 퇴임 후도 좀 조용히 지내게 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 뭐 큰데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 방향과 맞는 겁니까? 뭐 이런 걸 문제 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장혜찬 단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꽤 많기는 해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점. 이게 대통령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면 이해될 만한 처지가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기준이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했던 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프리미엄이 붙어도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판매하시는 게 국민들에게 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고요. 예. 이게 부동산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거든요. 거래 당사자 대상이 누구인지도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4인 간 거래니까 뭐 밝힐 의무는 없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이 정도 주택을 4인 간 거래로 하진 않죠. 근데 4인 간 거래에 더군다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아. 그럼 국민들이 일부라도 의혹을 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측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우 평론가. 저 지금 방금 장희찬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다운 계약이라고 또 문제 다운 삼을 계약이다. 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 집 매각에 대해서는 언론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수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뽑을 수밖에 문제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자체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도 보면 헤드라인을 보면 저렇게 심각해라고 느껴지지만 속 내용을 기사를 하나하나 다 뜯어 읽어보면 예. 큰 문제가 없어요. 또 그럼 여기 제목과 달리 여기 뭐 프리미엄 등이 있어서 그 정도 프리미엄으로 된다. 가는데 평당 지금 243만 원에 거래되는 게 현 예. 시세인데 대통령 집이라는 이유로 10만 원 더 받았다. 평당 10만 원 더 프리미엄 쳐줬다. 근데 평당 1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당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자리다라고 예. 생각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신문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야 될 정도의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폐해가 있는 게 예. 전직 대통령들을 자꾸 정치 현장으로 불러내는 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세상 16억에서 20억이면요. 예. 주변 시세보다 10억에서 6억 비싼 겁니다. 전 이게 과소평가될 부분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세상 16억에서 20억이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평당 예. 43만 원과 평당 253만 원의 10만 원의 차이라는 걸 강조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16억 이 주변 시세인데 예. 26억에 팔았을 때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뉘앙스가. 아무튼 뭐 몇 군데서 오늘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진까지 좀 곁들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뭐 패널 분들 여러 가지 지금 입장과 의견, 어떤 시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